자, 안녕하세요.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 내시경을 하면 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속은 좋질 않죠. 자, 이런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? 그 양방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상 이상이 없으면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위신경증이라 하거든요. 근데 한약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담적증이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. 그 담적이라는 거는 평소에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위장 근육 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위 안에 진액이 변화돼서 담음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발생하거든요.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 조화를 깨기 때문에 위장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체질에 맞지 않는 식습관을 하면은 내가 흡수하기 어려운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장 기능이 더욱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. 네,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담적증은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? 크게 한 세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음식, 스트레스, 식습관 이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.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체질에 안 맞는 경우에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스트레스를 칠정의 동요라고 설명하는데 칠정이라는 거는 감정을 의미합니다. 7가지 감정인데 이 감정이 심하게 동요하면은 장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. 그 다음에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폭식하고 단식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 이런 환경 등에서 위장벽의 순환 기능이 떨어지고 위 안에 있는 진액이 변질이 되면은 담음이라는 물질이 형성되거든요. 그러면 이 담음이 형성돼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 담적이 생기는데 쉽게 말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위장도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관인데 어깨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단단하게 뭉치는 것처럼 위장벽도 뭉쳐 있다. 이런 상태다 보면 됩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 위경련이 자주 일어난다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도 이 담적증 때문에 그런 겁니까? 그렇죠. 위장이 아주 심하게 운동하면 위경련이라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원인이 다양합니다. 예를 들어서 위가 예민한 사람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든지 또한 흡연을 하거나 이런 것도 위경련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담낭이나 췌장 같은 이런 장기의 염증 같은 질병이 있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담적이 있다 해가지고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위경련이 있다 해서 담적이 무조건 담적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담적증이 잘 생기는 어떤 체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체질에서 이게 잘 생기는 건지요? 우리가 이제 모든 체질이 사실은 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소심하면서 사람이 이제 꾹꾹 이렇게 참고 눌러 담는 이런 예민한 태음인들 이런 목양 체질인데 또는 먹기는 평소에 잘 먹는데 먹고 나면은 계속 더부룩하고 이런 위주로 가는 사람은 또 태음인 모금 체질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좀 극단적인 편이면서 예민하고 폭식하고 절식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름기에 아주 취약한 태양인 체질들 그 다음에 소심하면서 남들보다 많이 못 먹고 이러는 경우가 이렇게 한 경우가 다 있거든요. 경우가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오지 모든 체질이 담적이 올 수는 있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담적증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? 담적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거든요. 자, 명치가 답답하다. 잘 얹힌다. 그 다음에 메스껍고 어지럽다. 가스가 잘 차고 항시 좀 더부룩하다. 아니면은 눈 주위에 이 다크서클 끼는 사람들 있지. 다크서클 끼고 색택이 어둡다. 뒷목이나 어깨가 계속 뻐근하고 뭉친다 자주. 입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. 여성의 경우에는 냉이 좀 많아진다. 자, 요 증상 한 개라도 있다면은 여러 증상이 좀 겹친다면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네. 그렇다면 이 담적증이 있는 분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? 이 담적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 심해지가면은 소화가 조금만 소화 안 되는 음식이라든지 자극적 음식은 아예 먹지도 못하거든요. 그러면은 본인이 또 위 내시경 해보면은 크게 이상은 없고 그럼 정말 환자는 괴롭고
그래서 치료를 이거를 한다 하면은 체질별로 체질별 약제를 통해서 위장의 기능 회복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주변 장기 기능도 도와주고 또 침치료를 통해 가지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켜야 돼요. 그러면은 위에 걸리는 신경감이 풀어지 가지고 좋아지거든요. 또 특별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체질에 맞는 식단을 가져가면 장기적으로 그 체질 식단을 통해서 재발도 막고 식생활도 건강해지고 소화도 되고 잘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흔히 뭐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이 양배추라든가 브로콜리가 위장에 좋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이 외에 어떤 식품들이 또 도움이 되고 평소에 위장 건강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? 특별히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점막을 이 강화를 해가 위궤양에 좋은 음식이거든요. 우리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소양인 체질에 이게 좋은 음식이에요. 그래서 속쓰림이 많은 체질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, 양배추는.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질적인 면을 좀 살펴봐야 되고,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예민하면서 조급하고 폭식했다가 절식했다가 이런 사람들은 좀 기름진 음식을 좀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기름진 음식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하고 쌀밥 위주로 식단을 가져가면 좋고, 그 다음에 웬만한 거는 나는 다 잘 먹는다 이래 하는데 매운 음식 간혹 먹거나 좀 많이 자극적인 거 먹으면 속이 쓰리고 대장 트러블 나는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. 이런 사람들은 보리밥을 좀 무주고 고기는 좀 돼지고기 위주. 요즘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렇게 하고, 위가 좀 남들보다 많이 작고 소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든든한 찹쌀을 조금 섞어 무면서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어주면은 식사를 가져주면은 위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